혹시 요즘도 밤에 누우면 코가 막혀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잠드십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숨이 답답해지고 한쪽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다 깨신 적은 없으신가요? 잠만 잘 자도 살 것 같은데. 이 말이 요즘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에 반복되는 코막힘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괜히 짜증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심장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꽤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더라. 비염약도 먹어봤는데 그때뿐이더라. 코는 막히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서 그냥 참고 산다. 특히 60대 이후 분들은 이런 불편을 참아야 하는 나이 탓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며 느낀 건 코막힘은 대부분 관리의 문제이지 포기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의 박 어르신은 낮에는 산책도 잘하시고 식사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에만 누우면 코가 막히고 숨이 차서 자꾸 자세를 바꾸게 되고 결국 입을 벌리고 자다가 새벽에 목이 말라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죠. 그래서 커피를 늘리고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본인은 코를 뚫겠다고 습관처럼 코를 세게 풀고 자기 전에는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었는데 오히려 밤 코막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코가 막히는 진짜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조금씩 쌓이듯 여러 원인이 겹쳐서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코 안의 점막은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혈액순환도 예전 같지 않아서 누우면 피가 코 쪽으로 몰리기 쉬워집니다. 여기에 낮 동안 쌓인 먼지, 건조한 실내 공기, 수분 부족이 더해지면 코 안은 쉽게 부어오릅니다. 이 상태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머금은 것처럼 길은 그대로인데 통로가 좁아진 상황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밤에 누운 자세는 이 부종을 더 도와주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코가 막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약부터 떠올리시지만 의외로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잠자기 전 코 안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코는 촉촉할 때 제 기능을 합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나 코 전용 세정액으로 코 안을 부드럽게 적셔주는 것만으로도 점막의 부종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절대 세게 들이마시거나 힘줘서 씻어내면 안 됩니다. 마치 아기 얼굴 닦듯이 천천히 흘려보낸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들이면 코 안의 먼지와 자극 물질이 줄어들고 숨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잠자는 자세와 베개의 높이입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코 안으로 혈액이 몰리기 쉽습니다. 베개를 조금만 높여서 상체가 살짝 올라간 상태를 만들어주면 코점막의 압박이 줄어듭니다. 이건 마치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이면 붓기가 빠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중요한 건 갑자기 너무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목이 꺾일 정도로 높으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건을 한두 겹 접어 베개 아래에 받쳐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 하나로 밤 코막힘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밤 시간대의 수분 관리와 실내 환경입니다. 밤에 물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 깬다는 이유로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이 건조해지면 코점막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잠들기 12시간 전 소량의 미지근한 물을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몇 모금씩 나누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한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코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붓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되 얼굴 바로 앞이 아니라 방 전체 습도를 405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결 관리도 함께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비강 스프레이를 장기간 습관처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스프레이는 일시적으로는 뚫리는 느낌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코막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전립선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코 관련 제품 사용 전에는 주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좋다더라는 말보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박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분은 약을 바꾸기보다 잠들기 전 코 관리 습관과 베개 높이, 실내 습도를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2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한 달쯤 되었을 때는 아침에 숨이 시원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잠이 조금 깊어지니 낮에 졸음이 줄고 다시 산책을 나갈 힘도 생겼습니다. 코 하나 편해졌을 뿐인데 하루 전체가 달라진 겁니다. 여기에 함께하면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자기 전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상체 순환을 도와 코막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햇볕을 받으며 걷는 건 역시 밤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 특히 늦은 시간에 짠 음식은 코점막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어?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조금만 도와줘도 충분히 편안한 밤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